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1편과 2편, 3편에서는 창업을 하고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서 사업의 구조를 만든 뒤 투자자들을 만나서 사업을 본 궤도에 올리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투자를 합니다만 창업은 쉽고 사업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은 늘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투자를 해서 성공한 경우가 있고 투자를 해서 잘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투자를 해서 잘 안 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저는 가끔 저분이 사업을 하면서 투자를 받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투자를 받지 않았으면 사업이 망하지 않고 더 오래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 4편 창업은 쉽고 사업은 어렵다 시간에는 그러한 성공과 실패의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투자자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투자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기간에 규모를 키우고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무너지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투자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투자를 받지 않을 것이냐. 이 시간에는 저희 회사에서 투자했던 4가지 사례를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위에 2개 사례는 투자를 받아서 성공한 사례고, 아래의 2개 사례는 투자를 받아서 잘 안 된 경우입니다. 투자자로서 투자를 받아서 잘 된 케이스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3대 7로 실패한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사례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투자 사례는 미디어 커머스사 C사의 사례입니다. 제가 이 회사의 대표를 처음 만났던 것이 2015년 7월입니다. 당시 회사는 설립 1년이 막 지났던 상태로 신사동에 있는 허름한 사무실에 7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주 사업은 SNS로 음식 레시피를 올리고 맛집을 소개하는 컨텐츠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는 회사였습니다. 그 당시, 즉 2015년에 제가 투자자로서 이 회사를 살펴봤을 때 이 회사는 몇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2015년이면 아이폰 6와 갤럭시 S6가 등장하던 시기입니다. 본격적으로 폰 카메라의 기능이 강화되던 시기입니다. 누구나 좋은 화질의 사진을 찍고 좋은 동영상 기능을 활용해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또 2015년은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SNS 시장이 국내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던 바로 그 초기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모바일 미디어 커머스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모바일로 물건을 쉽게 구매할 수 있지만 이 시기에는 각종 지불 수단 자체의 서비스가 아직 완성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바일 페이가 막 태동을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외부 환경적인 요소들 이외에도 회사 내부로는 20대 중반의 회사 대표와 경영진, 그리고 트렌드를
잘 따라갈 수 있는 회사의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높이 보아서 회사는 2015년 말에 10억 원, 2016년 말에 50억 원, 2019년에 100억 원의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현재 회사의 기업 가치는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를 받고 중기 투자를 받고 회사는 현재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에 좋아요를 누르는 팬 3,300만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00억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판매 중인 제품의 수는 내년 상반기에는 1,000개가 넘어갈 것으로 회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C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초기에 사업 매출이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잠재 고객 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고 매출이 없지만 향후에 매출을 일으켜줄 고객을 확보하려는 노력에 투자자들은 투자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회사가 생각하는 쇼핑 방식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이 결국은 회사의 사업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었고 실제 쇼핑 방식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은 그대로 현실화됐습니다. 또한 회사는 단기의 성과보다는 5년, 6년, 7년 뒤에 중장기 성과를 내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끌 수 있었고 회사는 투자를 받아서 성공적으로 지금도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행 레저 서비스를 시작했던 L사의 경우입니다. 저희가 L사의 대표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2015년 11월이었습니다. 회사는 2013년 3월에 설립이 됐고 직원 수 20명,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는데 회사의 주 사업 내용은 전국 관광지의 입장권을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발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 회사의 장점을 살펴봤을 땐 국내 관광 사업에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봤습니다. 또한 회사 내부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서 온라인 모바일 발권 서비스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했습니다. 또한 이제 막 꽃을 피우고 있는 모바일 시대에 최적화된 관광 벤처 기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자를 포함한 창업 멤버 5명이 아주 단단한 팀워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2014년 10억 원, 2015년 15억 원, 2016년에 2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투자를 유치한 뒤에 회사는 2018년에 여러분도 잘 아실 만한 Y사로부터 기업 가치 350억 원을 인정받아서 인수가 됐고 2019년에
해당 사업으로 매출 192억 원. 현재는 대표자 포함해서 창업 멤버가 모두 Y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행 레저 서비스 L사의 경우에는 초기에 충분한 자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금 탓보다는 오히려 시장을 발로 뛰면서 전국 각지의 관광지, 유원지, 레저 서비스를 하고 있는 현장들을 누볐습니다. 그래서 1:1 영업으로 하나 둘씩 대상들을 확보해서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한 겁니다. 또한 회사는 해당 분야의 사업 환경이 앞으로 모바일 위주로 변해갈 것이다라는 것을 전망하고 그에 맞게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대형 경쟁사가 될 수도 있었던 Y사와 전략적 협력을 구축한 뒤에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왔고 결국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서 Y사에 인수되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사례가 투자자도 또 사업을 하는 창업자도 모두 만족스러운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사례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만날 확률은 10개 중에 2개, 3개 정도입니다. 나머지 회사들은 다음과 같은 안타까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실패한 사례들 2가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물 인터넷 통신 서비스를 시작했던 I사의 경우입니다. 저희가 최초 미팅은 2014년 7월에 했고요. 회사는 2012년 7월에 설립해서 직원 수 15명, 사물 인터넷 기반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던 회사였습니다. 당시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회사의 대표가 글로벌 대기업 출신의 CEO였고 또한 국내 통신 1위 대기업 S사와도 전략적인 업무 협력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회사는 2014년에 대한민국 기술대상이라는 상을 수상함으로써 회사의 기술력 또한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또한 회사는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도 저희에게 어필을 했고 이 부분은 충분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진행을 했고요. 회사는 2014년에 7억 5천, 2015년에 10억 원, 2016년에 2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이렇게 유치한 투자금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후에 회사는 생각했던 것보다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어서 2015년에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또한 2016년에도 사업이 예상보다 잘 진행되지 않아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가 투자 유치 노력을 했으나 회사는 결국 실패했고 그 전부터 쌓여져 있던 금융권의 대출 상환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현재 회사는 폐업된 상태로 회사의 대표는 회사의 재기를 꿈꾸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I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마 I사가 투자를 받지 않고 원래 하던 대로 사업을 계속 해 나갔으면 이렇게까지 안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회사는 투자를 받기 전에
과연 꼭 투자를 받아야 됐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했던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공공입찰 등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재무제표를 기본적으로 약간의 흑자가 날 수 있게 맞추어 놓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벤처캐피탈이 투자를 하면 벤처캐피탈 투자 원칙에 맞게 재무제표나 각종 관리 상태들을 저희가 점검합니다. 그래서 회계감사의 기준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그러한 오류들을 다 전반적으로 수정합니다. 바로잡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의 재무제표가 무너지는 경우가 나옵니다.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회사는 과거에 감춰놓았던 부실들이 점점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I사의 경우에는 투자를 받아서 과감하게 사업을 확장할 것이냐, 아니면 내실 있는 성장을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기로에서 과감한, 어떻게 보면 다소 무리한 사업 확장 정책을 추진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경우에 투자를 받지 않았더라면 회사는 단기간에 규모를 키우기는 쉽지 않았겠으나 내실 있는 성장은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I사의 사례를 통해 본 교훈은 투자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투자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투자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재무, 관리, 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를 받기 전에 창업자분들이 충분히 사전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투자를 설령 받는다고 해도 이렇게 최악의 경우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음은 또 역시 잘 진행되지 않았던 탄산수기 제조업체 D사의 경우입니다. 최초 미팅은 2014년 11월에 진행을 했는데 회사는 이제 설립된 지 4달밖에 되지 않은 회사였습니다. 직원 수 5명에 소형 탄산수기를 제조해서 판매하겠다고 사업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투자자로서 이렇게 설립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회사를 투자 검토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헌데 이 회사의 경우에는 소형 용기를 취급할 수 있는 대형 탄산수기를 만들 수 있는 사업자인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 아버지 회사와의 협력 가능성을 회사의 대표는 회사 투자 유치 IRC에 어필을 했습니다. 또한 2014년이면 지금 한창 많이들 마시고 있는 국내 탄산수 시장이 이제 막 성장을 시작하던 시기입니다. 또한 회사는 국내 대형 렌탈 회사와 물량 공급 계약을 협의하고 있었고 국내 대형 렌탈 회사는 해당 물량을 본인들의 렌탈 사업에 사용하기로 협의까지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초기 기업인 만큼 회사는 2014년에 3억 원, 2015년에 3억 원, 그리고 또 2015년에 정부 지원 과제로 3억 원이 선정이 돼서 사업을 막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유치한 다음에 회사의 사업 내용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업무 협력하기로 해 있던 렌탈 업체는 가계약을 파기했고, 그래서 회사는 눈을 돌려 국내 미용실에 탄산수기를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크지 않았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니라 투자금 사용 점검 시에 발생했습니다. 벤처 캐피탈들은 투자를 하면 최소 1년 이내에 그 투자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D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투자한 자금 중에서 일부를 아버지 회사에 송금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투자 목적에 맞지 않게 투자금을 사용한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입장에서는 회사에 사업을 하라고 투자해 준 돈을 아버지 회사에 송금해서 문제를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로서 저희는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해당 투자금을 회수 조치시켰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더 이상 회사가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죠. 지금 현재 회사는 폐업 상태입니다. 투자자로서 저희는 계약서에 근거해서 법적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투자자도 불행하고 투자받은 회사도 불행해진 케이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D사의 사례에서는 투자자의 투자금이 꼬리표가 달린 남의 돈이다라는 것을 대표이사가 제대로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투자 계약서에 맞게 용도에 따라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창업자의 도덕적 해이 상황이 발생하고 결국 창업자는 투자를 받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투자자도 이러한 상황을 예상할 수는 없었으나 결국은 투자금을 날리는 경우가 되겠죠. 지금까지 몇 건의 투자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1번과 2번 성공의 사례만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3번과 4번의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창업을 하신 창업가분들이라면 1번과 2번의 사례도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만 3번과 4번과 같은 사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더 확인을 하시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 강의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창업은 쉽고 사업은 어렵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유동자금이 충분해서 또 지원 사업도 다양해서 창업에 유리한 환경입니다. 1편과 2편에서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성공 가능성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투자를 받으시면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금은 꼬리표가 달린 남의 돈이다. 투자를 받으려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투자를 꼭 받아야 하는가? 투자를 꼭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투자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상황입니다. 직장에서 또 기존 사업에서 잘 안 되셔서 창업 시장으로 어쩔 수 없이 몰려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창업을 해서 실패를 하면 다시 재기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창업을 하실 때, 투자를 받으실 때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활용하셔서 그 성공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투자자인 저희도 창업자인 여러분들도 서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창업자분들을 늘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